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마치 길었던 하루를 마치고 서서히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는 일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만 삶이 풍요롭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고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작 소중한 자신의 영혼이 깎여 나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하지만 쉰이라는 고개를 넘어서고 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깹감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의 불꽃을 꺼뜨리는 차가운 비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오직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만을 남기는 정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듣고 보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화살과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그 화살은 쏜 사람보다 맞은 사람의 가슴에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귀는 더 예민해지고 마음의 그릇은 깊어지는데 그 귀중한 그릇에 오물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인내와 지혜가 단지 누군가의 가벼운 혀끝에서 나온 독설이나 무의미한 소음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곁에 머물며 나의 평온을 깨뜨리고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손을 조용히 놓아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처량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속이 썩어가는 것보다 홀로 고요히 앉아 차 한 잔의 향기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화의 질이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험담을 즐기거나 자신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주변을 어둡게 물들이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갈 뿐 당신이 진정으로 아플 때 곁을 지켜줄 이들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귀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길거리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싹트고 평온은 정돈된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를 멀리하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 숨겨진 독을 가려내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50살 이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품격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보상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인연들로부터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고 깊은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그릇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내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아주 귀한 잔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잔에 누군가가 매일같이 썩은 물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맑은 정신을 가진 당신이라 해도 결국 그 잔은 탁해지고 말 것입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 집 안의 물건이 아니라 내 머릿속과 가슴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인연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그저 재미있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잔을 부딪히며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각자의 향기가 있고 어떤 말은 향기가 아니라 지독한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쏟아내는 그 말들이 과연 당신의 영혼에 양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에너지의 도둑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마음과 경청하는 자세를 이용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고 정작 당신이 위로받아야 할 때는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이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서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세월이 아까워서 차마 누군가를 내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며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만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불행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년에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들은 인맥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고 소중하게 선별해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독을 친구 삼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텅 빈 주머니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한번 오염된 영혼은 다시 맑게 되돌리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처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만남은 당신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체면이나 의리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대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왜 타인의 소음에 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 자신과의 긴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잡음을 줄여야 합니다. 쉰 이후의 삶은 마치 숲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존중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관계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지혜는 밝아질 것이고 당신의 관계가 단출해질수록 당신의 자유는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만남과 이별 끝에 얻은 작은 깨달음입니다. 당신도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은 오로지 맑고 깨끗한 것들로만 채워지길 나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멀리해야 할 첫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자신의 가난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때로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마음까지 쪼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남 탓으로 돌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불행을 전염시키는 이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당신이 아무리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부어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긍정적인 기운마저 그 깊은 구멍 속으로 빨아들여 결국 당신까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말로를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에는 씨앗이 있어서 늘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는 정말로 가난의 열매가 맺히고,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결핍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이미 스스로를 폐허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과 마주 앉아 있으면 당신의 귀는 어느새 어두운 이야기들로 가려지고,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회의감이 스며들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친구로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50살 이후의 당신에게는 그런 쓰레기를 받아낼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듣는 말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아도 반복되는 불평과 신세 한탄을 듣고 있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서서히 세상이 살기 힘들고 불행한 곳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독이 든 연기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뚤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일어설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불행만을 쏟아내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둑일 뿐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는 맑고 밝은 에너지가 절실합니다. 어두운 방에 계속 있으면 눈이 침침해지듯 어두운 말을 내뱉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영혼도 빛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안쓰러워 곁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당신의 평온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야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도 힘들다, 돈이 없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는 말들로 가득 찬 대화에서 과감히 일어서십시오. 대신에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작은 계획을 즐겁게 나누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의 무게가 가벼운 이들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는 고요한 관계를 지향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막은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떠안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당신만의 밝고 깨끗한 빛으로 가득 찬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작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뿌린 생각과 말들이 자라나는 곳이죠. 50살이 넘은 지금 그 밭에는 무엇이 심겨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타인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잡초가 당신의 소중한 곡식들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무심코 누군가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두운 감정에 동조해주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밭에 독초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귀를 통해 들어온 부정적인 기운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옛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에 담긴 에너지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독한 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남이 쏟아내는 독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착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혹은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방임입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치유하듯 우리도 내면의 평화를 위협받을 때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까지 그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 함께 길을 잃게 될 뿐이지요.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온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들은 그 온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자신의 귀를 가장 높은 곳에 두었으면 합니다. 아무 말이나 담지 말고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50살 이후의 시간은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귀에 어찌 사람들의 비루한 욕심과 시기 어린 말들을 담아두겠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깨진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없고 금이 간 종은 맑은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늘 깨진 소리를 내는 이가 있다면 그 소리가 당신의 맑은 울림을 방해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숲을 걷다 보면 가시덩굴을 피해서 가듯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아야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에게도 맑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십시오. 누군가가 심어놓은 원망의 씨앗, 질투의 뿌리, 가난한 마음의 싹들을 단호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과 평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 이 차 한 잔이 참으로 따뜻하다는 소박하고 맑은 말들이 당신의 밭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이 듣는 것이 곧 당신이 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의 대화가 곧 당신의 내일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길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 누구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푸른 숲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입만 열면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을 떠벌리거나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은근히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때의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내가 왕년에는 이랬다거나 내 자식은 이만큼 잘 나간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이들은 당신의 영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천박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나는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진정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그들의 존재 자체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물들일 뿐이지요. 반면에 속이 텅 빈 깡통일수록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신을 과시하려 듭니다. 당신이 마주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돈과 명예와 자식의 성공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당신의 인격이나 내면의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당신을 자신의 찬란함을 돋보이게 해줄 배경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지요. 50살 이후의 당신은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매몰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멈춰버린 시계와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과거의 훈장을 닦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때가 좋았지 라는 탄식 섞인 자랑은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비교의 씨앗을 뿌립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삶의 궤적이며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경청할 줄 알며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랑을 일삼는 이들은 참으로 가엾고 안쓰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그런 나약함에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관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담백한 관계를 지향하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비싼 차를 타지 않아도 그저 마주보고 앉아 삶의 깊은 고뇌를 나누고 소소한 기쁨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자랑 섞인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당신만의 고요한 숲으로 돌아오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차오르면 타인의 화려함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빛나는 보석인데 어찌 남의 가짜 보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신의 소박하고 진실한 삶을 응원하며 그 누구의 과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말잔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보았지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언제나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들보다 앞서가려 애쓰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는 이들을 보면 마치 채 있지 않은 과일이 억지로 붉은 빛을 내려 애쓰는 것처럼 안쓰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네 옛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 생명의 본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삶의 무게를 안다면,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굳이 입을 열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성취나 자식의 성공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비교의 씨앗을 뿌리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소박한 평화를 흔들어 깨우고 당신의 삶이 마치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웃어줄 뿐이지요. 나는 당신이 그런 요란한 자랑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나 비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선비들은 마음을 닦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쉰 이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거칠애를 걷어내고 알맹이만 남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늘 자기 과시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껍데기에 매달려 허덕이는 가엾은 영혼일 뿐입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영혼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누가 더 잘난 나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을 보았으면 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 행동이 묵직한 사람, 자신의 성취를 뽐내기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나누는 차 한 잔은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자랑은 결국 결핍의 다른 이름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구멍을 타인의 부러움으로 메우려 하는 가련한 몸짓일 뿐이지요. 당신은 그런 구걸 같은 인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소음과 같은 과시의 말들을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한 평화를 채우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당신만의 색깔로 삶을 색칠하십시오. 50살 이후의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남의 자랑거리를 들어주는데 허비하겠습니까? 파스코와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여물어 갈수록 당신은 더 이상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진실하고 담백한 것들만이 당신의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누구보다 깊고 그윽한 향기를 지닌 침묵마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소박한 일상이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의 삶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부류는 입만 열면 남을 가르치려 들고 사사건건 판정관처럼 구는 사람들입니다. 50살이 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고 내 삶의 지시를 내리는 스승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묵묵히 들어주고 함께 길을 걸어줄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정답을 쥐고 있는 양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핑계로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눈물 젖은 밤들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으면 당신은 어느새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 들고 당신이 소중히 갖고 온 삶의 가치들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삶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지옥이 있고 각자의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들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자 당신의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때 이랬어야 했다 느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라 느니 하며 훈수를 두는 이들은 사실 당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50살 이후에 당신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타인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노력을 멈추고 오로지 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말이 많은 이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 곧 진리라고 믿는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 주변에 늘 당신을 가르치려 들고 당신의 단점만 들춰내어 존이라는 이름의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풍파를 겪어왔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입새를 떨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던지는 비판의 화살을 굳이 가슴으로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담담하게 넘겨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고유한 예술작품입니다. 붓을 든 사람은 당신인데 왜 자꾸 구경꾼들이 그림에 참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당신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를 세웠으면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칭찬보다 무서운 것이 근거 없는 비난이고 비난보다 해로운 것이 원치 않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후를 방해하는 소란스러운 조언가들을 멀리하고 대신 당신의 침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50살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해서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가장 진실한 나 자신의 미소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의 정체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눈길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그 수많은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인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고 가슴을 졸였지요.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며 내가 깨달은 가장 큰 자유는 타인의 눈길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실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일그러진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이 깨져 있거나 때가 묻어 있다고 해서 당신의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들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을 떨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이제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노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겉모습이 시드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마름에서 벗어나 내면의 샘물을 마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음식을 먹든 누구와 어울리든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두고 감나라 배나라 하며 혀를 찰 때 당신은 그저 빙그레 웃어주며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몫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하지만 50살 이후의 착함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탓이 아니며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지고 가장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마주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견뎌온 삶의 훈장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타인의 비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꾸하면 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나고 상대방의 기세만 살려줄 뿐입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이가 있다면 그 파동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결국 돌은 가라앉고 수면은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은 바다와 같다면 누군가 오물을 버린들 바다 전체가 오염되겠습니까? 당신은 그만큼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속에 화려한 남의 일상이나 떠도는 소문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로지 오늘 당신의 발등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밝은 기운을 전해받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고요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비바람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누구의 시선에도 구속받지 않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남은 생을 찬란하게 수놓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타인의 평가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당신이 가장 단호하게 등 돌려야 할 네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 옮기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들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말에 생기는 힘이 크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그 혀가 칼이 되어 사람의 숨통을 조이기도 합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뒷말을 즐기고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거나 누구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소문을 나르는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다른 이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이 자리를 비운 뒤에는 반드시 당신을 도마 위에 올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과 어울리는 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 발을 담그고 깨끗한 옷을 입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허망한 끝맺음은 언제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왜곡되어 돌아오고 가까웠던 이들이 오해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그 중심에는 늘 말을 옮기는 이가 서 있습니다. 쉰 이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진실한 벗이지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시간을 때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이들의 얄팍한 속내에 당신의 소중한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에도 어느새 불신의 씨앗이 자라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맑은 샘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세 검게 물들 듯 당신의 맑은 심성도 그들의 독한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 때문에 혹은 알고 지낸 세월이 아까워서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나쁜 기운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내 곁에 둘 사람을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짧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왜 남의 인생을 헐뜯는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까? 진정한 어른은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덮어줄 줄 알고 설령 들리더라도 내 입에서 멈추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묵직한 바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냄새가 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남을 비하하는 말을 담아온 이의 곁에서는 결코 평온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리는 그들의 수다스러움에서 조용히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두고 차갑다거나 변했다고 수군거릴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사나운 폭풍우가 지나가야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당신의 삶에서 소란스러운 이들이 떠나가야 비로소 진정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귀를 씻어내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남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입술은 멀리하고 대신 삶의 깊은 이치를 깨우쳐주는 책의 목소리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의 인격은 더욱 빛이 나고 당신이 남의 험담을 거부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고귀해집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채우는 삶입니다. 그 채움은 타인의 불행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맑은 연못을 지켜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만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은 때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50살이 넘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이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것은 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타인의 무례함에 대해 단호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집에 도둑을 들여놓고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착건 연민은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보니 세상에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이 베푼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등을 돌리는 이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50살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혹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되어 나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그 줄을 과감히 자를 수 있는 가위가 당신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종하려 하거나 당신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며 우습게 봅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참아주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굳이 싸우거나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일상에서 그들의 자리를 지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며 갖춰야 할 우아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냉정하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축적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매일 살피고 독초를 뿌리는 이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준 사랑과 정성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을 위해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는 것일 뿐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슬픔을 읽어주는 이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은 오로지 빛나고 따뜻한 것들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당신의 여생을 평화의 숲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50살이 넘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무게보다 관계의 맑음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다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마치 커다란 그물로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으려는 어부와 같았습니다. 인맥이 넓은 것이 곧 능력이라 믿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의 개수가 나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한다고 착각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인 이후의 삶은 그 그물의 구멍을 넓혀서 작은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게 두고 오직 내 영혼과 깊이 공명할 수 있는 커다란 인연들만 남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친구가 적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느라 정작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50살 이후에는 그 화살표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가는 고요한 시간이 인맥 쌓기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어 느끼는 결핍의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를 마주하며 내면을 채워가는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나는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만나서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을 때우는 것은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맑은 물도 자꾸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듯 영혼도 자꾸 타인의 시선과 말에 섞이면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맑게 걸러내십시오. 이제는 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영양가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정크푸드 같은 인연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허탈한 마음이 드는 관계, 늘 나만 배려하고 나만 희생하는 불균형한 관계, 그리고 앞서 말한 4가지 독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울타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곁에 남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행운과 진정한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텅 빈 방에 빛이 더 잘 들듯 당신의 관계가 단출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투명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고, 당신을 아낄 사람은 당신의 모자란 모습까지도 품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거나 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진땀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50살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이가 가벼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고요하고 단단한 홀로서기를 나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외로움이라는 슬픈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50살이 넘어서 마주하는 고독은 결코 슬픔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남들과 어울려 떠들고 웃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치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진짜 당신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아파했는지를 들려줄 것입니다. 남들의 시끄러운 수다와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앞서 말한 4가지 독한 말들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당신 영혼의 울림을 이제는 가만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0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무대를 정리하고 조명을 나 자신에게 비추는 일입니다. 무대 위에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광대처럼 춤추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관객석에 내려앉아 내 삶이라는 한 편의 연극을 조용히 관조하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 자신에게 건네야 합니다. 고독을 친구 삼아 지내다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가에 작은 풀꽃이 보이고 창가에 스치는 바람의 결이 느껴지며 내 마음속에 고여있던 탁한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맑은 물이 고요해야 바닥이 보이듯 우리의 마음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그 깊은 본질을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롭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당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흙을 만지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남의 시선에 기대어 반짝이는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타오르는 은은하고 깊은 등불 같은 빛 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숲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숲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려 애쓰지 말고 그 고독을 온전히 껴안으십시오. 고독의 밑바닥에 닿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그렇게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고귀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고요한 길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홀로 서기는 결코 외로운 뒷모습이 아니라 가장 당당하고 눈부신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멀리해야 할 4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독한 말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피어나야 할지,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귀에 어떤 소리들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의 말은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작고 소박한 것들에서 발견한 기쁨을 나지막이 읊조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머문 햇살이 참으로 따스하네요. 라거나 당신과 함께 마시는 이 차 한 잔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상대방의 아픔을 가만히 들어주며 그랬군요, 참으로 애쓰셨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지닌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뿌린 따뜻한 말의 씨앗은 누군가의 메마른 가슴에 꽃을 피우고 결국 그 향기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의 삶을 향기롭게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며 쌓아야 할 가장 큰 복이자 덕입니다. 또한 나는 당신이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말을 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은 눈빛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곁에 머물러주는 고요한 존재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50살 이후의 대화는 채우기보다 비우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의 침묵 속에 담긴 눈물을 읽어낼 줄 아는 해안을 가지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묵묵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평안하자, 너는 충분히 잘해왔다고 다독여 주십시오. 남들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당신 자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맑고 고운 말들이 당신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과 닮은 맑은 눈빛을 가진 이들, 말수가 적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이들, 그리고 삶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는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남은 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시간은 말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만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질수록 당신의 권위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며 당신의 말이 간결해질수록 당신의 진심은 더 깊게 전달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말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평생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어 저무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뜨거운 태양도 결국은 산등성이 너머로 몸을 숨기며 세상을 온통 붉고 고요한 빛으로 물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보다는 비로소 찾아온 이 깊고 아늑한 침묵을 온몸으로 껴안았으면 합니다. 50살이 넘어서 마주하는 삶의 진실은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세상의 이름들, 즉 부귀영화나 남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 사실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길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가장 순수하고 외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무섭게만 여기지 말고 삶의 뒷면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하루하루를 눈부시게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줍니다. 내일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50살 이후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왜 여전히 마음을 핥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끄러운 소음은 당신의 마지막 순례길을 방해하는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 것도 제 몫의 삶을 다하고 조용히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그리 움켜쥐려고 버둥거리겠습니까? 당신의 소나기에 힘을 빼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남보다 앞서가려는 욕심,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이제는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야 비로소 삶의 참된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거창한 성공보다는 소박한 평화를,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깊은 깨달음의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을 것은 당신이 가졌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남긴 온화한 미소와 따스한 말 한마디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나 혼자 걷는 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 해도 나의 마지막 고독까지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결코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 안식에 드는 고요한 방과 같습니다. 그 방 안에서 당신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쉴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독한 말들이나 세상의 거친 풍파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력을 만드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그렇게 나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남은 여정을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단단하게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게 깨어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저무는 노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평온한 숲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타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베이고 때로는 무의미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은 지금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당신만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든 당신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리는 평화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4가지 부류의 사람들, 즉 늘 가난을 탓하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으며 남을 가르치려 들고 험담을 일삼는 이들과 거리를 두라는 조언은 결국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정말로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오직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남은 생을 살아가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그저 맑은 물처럼 흐르며 세상의 모든 풍파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내어 울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사귀며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빌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꽃이라면 벌과 나비는 스스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절집을 닮았습니다. 화려한 단청은 없어도 비바람에 씻겨나간 나무 기둥의 결이 더 아름답듯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당신이 이 거친 세상을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훈장입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남은 시간 동안 오로지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박한 감사를 올리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제 나는 말을 줄이고 당신의 고요한 산책길을 멀리서 응원하려 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더 이상 타인의 독한 말이 상처를 내지 않기를. 당신의 귀에는 오직 자연의 노래와 사랑하는 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거룩한 예배와 같습니다. 그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길을 당신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해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저녁 노을처럼 은은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이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